안녕하세요 여러분. 시장의 종목을 읽자 전업트레이더 유디입니다. 오늘 7월 8일 월요일장이네요. 생각보다 시장이 좋지 않은 것 같아서 간단 시황 정리를 하고 나서 오늘은 이제 종목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이제 코스피,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 기관이 모두 지금 매도세가 강하고요. 자, 그리고 차트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볼린저 하단을 뚫으면서 이제 지금 하방으로 가려고 합니다. 다만 걱정되는 게 지금 여기서 지금 사실 그 이슈가 한국의 이슈가 이제 그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제재로 인해 가지고 지금 삼성전자라든지 그리고 그 반도체 쪽으로 굉장히 지금 좀 안 좋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체 지수도 지금 동반적으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애국 관련주가 지금 많이 현재 지금 장 중간에 움직이고 있고요. 자, 그러면 차트적으로 자, 물론 이제 지수 부분이지만은 지수를 차트적으로 해석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차트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간단하게나마 그 차트적으로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볼린저 하단을 뚫고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지금 어느 정도 내려갈지를 몰라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시장 대응을 할 때 아예 초반에 매도를 해서 저가에 잡든지 말이죠. 물론 개별주를 움직이는 개별주를 가지신 분 같은 경우는 뭐 만약에 수익권에 들어오는 종목 같은 경우는 뭐 홀더하면 괜찮겠지만은 지금 전체적인 시장으로 봤을 때는 시장 자체가 코스피 같은 경우는 하방으로 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제가 차트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어디까지 지금 내려올지를 잘 봐야 됩니다. 지금부터는 그걸 보고 시장에 대응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 하방에서 저가 매수세를 잡는 게 지금은 제일 좋을 것 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대형주는 더 그렇겠죠. 아무래도 지수에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그리고 장이 안 좋을 때는 제가 경험상으로 봤을 때는 개별주 움직이는 주 중에서 대응을 하시든지 아니면 뭐 그 인버스를 하시든지 그건 제가 나중에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은 장 상황이 좋지 않다. 그리고 어디서 지금 지지하는지를 정확하게 보고 대응을 해야 된다. 지금 이거는 하락 중간이다. 하락 중간인 같습니다. 이 정도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차트는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사실 굉장히 지금 거의 내리꽂혀 있죠. 꺾고 있죠. 지수가.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지지가 어디서 나올지는 모릅니다. 지금 이렇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왜냐면 지금 아예 음봉으로 아예 길게 만들어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느 선에서 지지를 해줄지를 잘 보고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예를 들면 지금 조금 길게 봤을 때 한 650선도 한 지지한지도 지켜봐야 되고요. 물론 지금은 이렇게 보면 좀 애국 관련주가 지금 움직이고는 있지만은 지수는 이렇게 지금 떨어지고 있으니까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종목 NHN입니다. NHN은 근래 많이 급등을 한 이후에 시세가 꺾여서 지금 내려가고 있는데요. 물론 재료는 NHN 페이코 75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라는 재료가 자 시세를 준 이후에 지금 시세가 꺾여서 하락하고 있는 중간인데요. 그럼 지금 우리는 지금 이 차트를 보면서 생각할 수 있는 게 전체 그림이 하락을 하기 위한 반등 구간인지 요 구간이요. 아니면 여기서 재차 반등을 할 수 있는 구간인지를 잘 봐야 됩니다. 큰 그림은 그렇다는 거죠. 요 지점에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인지 큰 그림으로 하락을 하는지를 봐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생각할 수 있죠. 어디서 지지 구간을 한번 잡아야 할지, 어디서 저항대가 있는지를 잡아야 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짧게 잡았을 때 한 7만 원 정도, 한 7만 원 정도 선을 지금 지지 구간으로 짧게 잡고요. 그리고 242평 그리고 6만 한 7천 원대를 두 번째 이제 지지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 무너졌을 때는 자 242동 평균선이죠. 이것이 다 무너졌을 때는 계속 하락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락을 해서 이 밑에서 지지 라인을 구성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매도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만약에 매수 관점으로 본다면 여기에 보면 자 22동 평균선이 있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22동 평균선을 뚫고 갔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이제 22동 평균선이 요 지점에서 하락할 거거든요. 그렇다면 매매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지점에 부딪히지 않는다고 한다면 요 거리의 수익 구간은 여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단기적 관점으로 봤을 때 시간이 지나면서 이 22동 평균선은 지속적으로 내려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매매 관점으로 접근한다면 자, 한 7만 5천 원대 잡으시고요. 거기서 단기적으로 예를 들면 조금 더 길게 잡으면 한 7만 6천 원대 잡고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면 괜찮지 않을까. 하지만 요 지점에서 내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7만 원대, 뭐 6만 7천 원대 정도 지지 구간 딱 잡으시고 1차, 2차 지지 구간 그리고 단기적 목표가 7만 한 6천 원 정도 잡고 매매를 하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그 NHN 같은 경우는 공부적 관점에서 봤을 때 이렇게 한번 리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두 번째 종목입니다. DST라는 종목인데요. DST는 유상증자 권리락 발생으로 인해서 이제 금요일 장에 사실 좀 많이 움직였습니다. 근데 요 DST를 제가 보니까 생각보다 끼는 있는 종목인 것 같아요. 호가창으로 장중간에 계속 이렇게 움직여주는 게 보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움직이는 게 보는데 이게 지금 떨어뜨리기 위한 저런 호가창의 움직임인지 올리기 위한 호가창의 움직임인지를 잘 판단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자, 전체 그림으로 봤을 때는 시세를 이미 주고 나서 지금 하락을 했어요. 그리고 DST를 보면서 한 번은 좀 주의 있게 보셨으면 하는 게 재무입니다. 재무가 생각보다는 좋지는 않아요. 재무가 좋지는 않고 적자 지속이 있고요. 생각보다 있고 4년 적자는 아닙니다. 아니지만은 적자 지속이 표기가 되어 있고 그리고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철저하게 개인이 움직이는 주가인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세력이 좀 끼어 있는 종목으로 좀 보입니다. 그렇게 보이고요.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이렇게 보이고 일단은 움직이려고 하는 거는 보이는데 이런 종목 이렇게 1111 이렇게 뜨는 거 있지 않습니까? 1111 최근 111 이렇게 뜨는 거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게 개인들한테 예를 들어 물량 넘기고 떨어뜨리려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 거 조심하시고 이게 정작 한마디로 매수를 뭐 이렇게 금액을 크게 했는데 그때 물량 떠넘기고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거 조심하시라는 거예요. 이런 호가창이 111 뜰 때 올라갈 수도 있지만 내려갈 확률도 더 크거든요. 사실 그런 매매를 해보면요. 그렇기 때문에 차트적으로 위치는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이렇게 하락을 하고 나서 지금 재차 반등을 주는 구간인 것 같기는 한데 그리고 윗꼬리를 달면서 한번 개인을 털어내줬어요. 여기서 금요일 장에 한번 털어내주고 나서 조금 갈랑말랑 하는 느낌은 드는데 일단 요 종목을 잘 들고 와봤는 이유는 차트적으로 나쁘지는 않는 것 같은데 그래도 호가가 조금 장난을 치네 요런 느낌이 들어서 한번 가져와 봤고요. 자 일단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는 아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차트를 보실 줄 아시는 분 같은 경우는 나쁘진 않네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근데 호가창 어느 정도 움직여주지만은 요게 매물을 넘기려고 하는 건지는 모르니까 조심을 하시라. 차트는 나쁘진 않은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만약에 단기적으로 접근한다면 목표가 한 1,300원 간단하게 금요일 고점이기도 하죠. 비슷한 고점이기도 하죠. 이 정도 잡으면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요게 만약에 여기서 빼버리게 되면요, 242평을 한마디로 지금은 이게 올라와 있지만은 요 라인에서 떨어지게 되면 다시 재차 반등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부딪히면서 올라오게.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렇게 내려갔다 올라가는데 또 시간이 한 달 이래 걸릴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짧게 잡아서 지지선 1170원 정도 이 라인 벗어나지 않는다면 일단 홀드를 해서 1170 라인 정도 지지를 한다면 한번 지켜보면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강 목표가 짧게 잡으면 한 1250원 이렇게 잡을 수도 있지만은 일단은 위험 구간 1170 구간 이탈하지 않는다면 한 번은 지켜보시면 될 것 같다. 그리고 요 구간 벗어나면 반드시 매도해서 다시 보면 다시 접근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하지만 재무는 좋지 않다라는 거 한 번은 염두에 두시고 공부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동국제강입니다. 동국제강 같은 경우는 2분기 영업이익 개선으로 인해서 근래 주가가 좀 움직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차트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일목균형표에 이 파란색이 이 저항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구름대 안에 지금 주가가 있습니다. 지금 좋은 재료는 있지만은 요것을 만약에 현재 이 구간을요, 요 라인을 자 오늘 봉이고요. 자 7월 8일 현재 장 중간 봉입니다. 요거는 여기를 딛고 올라가 줘야 되는데요. 이렇게 올라가 주면 되는데 혹시 못 올라갔을 경우에는 분명히 내려가서 지지 구간을 보고 접근해야 됩니다. 이 구름대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통 구름대 안에 이렇게 그 일봉이 들어오게 되면 바로 가진 않더라고요. 보통은 이렇게 올라가는 것처럼 해서 한번 부딪히고 다시 내려왔을 때 내려온 이후에 다시 올라가는 게 좀 많습니다. 케이스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있는 이 주가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라인들을 딛고 올라가는지를 잘 지켜보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거 맥 없이 한번 떨어졌다가 어느 정도 지지 구간에서 다시 올라가겠죠. 지금 동국제약 같은 경우는 차트적 특성으로 봤을 때는 242편까지 그래도 나름 찍으려고 올라가려고는 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치는 나쁘진 않아요. 하지만은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의문대 안에 있기 때문에 이 구름대 저항대 안에 있기 때문에 한 번은 내려왔다 갈지 바로 올라갈지를 지켜보면서 접근하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 제가 이 의문대 안에 있을 때 내려가는 것을 염두에 두라고 말씀드리냐면 며칠 전에 파라다이스 말씀드렸죠. 자, 이거를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뚫지 못하게 되면 내려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 차트를 보게 되면 자, 뚫지 못하고 내려가고 있죠. 실질적으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종목을 접근해야 되냐? 물론 지금 시장 상황이 하락을 하고 있는 그 경향도 있습니다. 물론요. 하지만 종목도 거기에 항상 동반돼서 움직이기 때문에 시장에 따라서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 시장이 떨어지면서 물론 하락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지지를 잘 봐야 됩니다. 지지를 보고 어디서 지지를 하는지를 보고 이 종목을 접근하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하락을 했을 때는 항상 지지를 확인하고 이제 접근을 하시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차트 유형이 좀 비슷하죠. 그래서 동국제약도 파라다이스와 같이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종목입니다. 보령제약인데요. 오늘 제가 솔직히 한 가지고 온 네 종목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종목이 아닐까 싶어요.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제일 안정적으로 가지 않을까 싶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주식이라는 것은 지켜봐야 하니까요. 자, 왜 좋게 보느냐 하면, 이 지점이에요. 오늘 지점입니다. 이 지점이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 종목이 주식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시세를 어느 정도 주고 나서 꺾여서 하락할 때는 대부분 부딪히는 게 22동 평균선에서 많이 부딪혀서 내려가는 성향이 있더라고요. 제 경험상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차트 종목별로 좀 다를 수도 있죠. 어느 종목에 맞아서 어느 이동 평균선에 맞아서 떨어지는지는 종목마다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제 경험상으로 봤을 때는 보통 하락 중에는 22동 평균선을 맞고 종목이 떨어지는 경향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자, 이 보령제약을 그나마 조금 괜찮게 보는 거는 하락을 하다가 22동 평균선에서 이 지점에서 맞고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지금 다시 재차 올라가고 있죠. 올라가면서 지금 변동성을 많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보령제약 같은 경우는 호실적이라는 좋은 뉴스도 있지만은 차트 자체도 어느 정도 올라가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만 정의 내리고 싶습니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요 같은 경우는 그냥 목표가 정하진 않고 혹시나 22동 평균선을 뭐 이번 주에 딛고 올라가는 게 확실하면 뭐 홀드해서 수익을 실현하는 것도 좋지만은 혹시나 내일 장이라든지 그리고 오늘 종가 봉이라든지 확인하시고 혹시 음봉이라든지 이거를 딛는 느낌이 안 든다면 22동 평균선을요 딛지 못하고 하락하는 느낌이 든다면 매도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간단하게 장 중간에 이렇게 녹화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자,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은 이렇게 자료를 조금씩 리딩해서 올릴 거고요. 제 자료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의 종목을 읽자 전업트레이더 리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